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번에 이야기한 것처럼 브랜딩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기 위해서 책 출판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이서진 대표님과 브랜딩 어떻게 해야 될까? 나도 트렌디한 브랜드를 만들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것들 잘 모르다 보니까 인터넷 검색만 많이 할 때가 많죠. 그래서 그런 인사이트 그리고 트렌디한 브랜드를 만들 수 있는 방법, 노하우를 듣기 위해서 좀 이 시간을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트렌디한 브랜드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사실 트렌드하는 브랜드를 만든다라는 기준은 저는 요즘 MG 하잖아요. 그래서 MZ 세대스럽게 혹은 그런 걸 트렌디하다고 저는 말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결국 젊어 보이는 그런 이미지 혹은 그 사회의 상을 투영하는 게 저는 트렌드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이쁘면 다야. 예를 들면 이런 성형외과의 문구 같은 경우는 지금 요즘에 외모 지상주의를 예를 들면 표현을 하는 것처럼 그 시대적으로 뭐를 원하는지에 따라서 카피라이팅을 작성을 하고, 결국은 아까 얘기했던 거랑 비슷하게 요즘 사람들의 고민이 뭔지, 예를 들면은 옛날에는 없었지만 지금이 생긴 고민이 예를 들면은 모바일을 많이 하게 돼서 허리가 좀 휘일 수도 있고 이런 시대가 바뀌면서 생기는 문제점들이 있잖아요. 그런 문제점들을 어떻게 솔루션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느낌을 잡는 게 저는 트렌디하다고 봅니다. 네. 그러면 이 트렌드를 나도 잘 알고 싶은데 사실 네. 트렌드 말은 많이 하지만 잘 모를 때가 많아요. 네. 이런 트렌드를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지 좀 이해하고 트렌드적인 브랜드를 만들어 갈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은 사실 커피가 대중화가 된 게 얼마 안 되잖아요. 위스키도 그런데 최근에야 이제 위스키도 붐이 되게 일었거든요. 예를 들면은 사무실에 업무용 음료였다라고 하면 지금은 사람들이 스타벅스에 가는 이유가 그 공간이 주는 그런 느낌이 혹은 스타벅스의 브랜드 이미지가 좋아서 저는 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 소비 트렌드를 이해하는 걸 물어보셨기 때문에 브랜딩 관점이 아니라 이제 트렌드 관점으로 보면 이런 스타벅스의 브랜드만 원래 있었다가 최근에 생긴 시장이 메가커피나 컴포즈 커피처럼 정말 저렴한 저가의 커피 시장이 되게 많은 브랜드들이 생긴 게 요즘 트렌드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소비 트렌드를 이해를 하면 오히려 사람들이 옛날에는 좀 커피 하면 고급스러워 좀 비싼 거를 좀 좋아했다면 지금은 가성비를 좀 중요시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저가 브랜드가 많이 생기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제품을 구매하느냐, 그 제품을 구매할 때 그 제품별로 구매하는 동기가 있는데 네. 그 동기를 좀 알아보라 하고 이야기 주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브랜드를 구축을 해갈 때 네. 구매 동기를 파악한 이후에 어떻게 브랜드를 구축해 가면 좋을까요? 사실 반복되는 얘기이긴 하지만 결국 시장에서의 지금 사람들의 고민이 뭔지를 리스트업을 하고 이걸 내가 어떻게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지 그 포커스가 저는 사업의 근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유행이 있는 거지, 사람들이 필요하지 않는 걸 만들었을 때 유행이 있다고 그 제품이 잘 되진 않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이 브랜드만의 그 셀링 포인트를 잡는 게 중요하지만 이게 셀링 포인트를 잡기 힘들다면 일단 내 얼굴을 걸어서라도 공신력이라도 확보를 하는 게 저는 되게 많이 추천을 드리고, 결국 나만의 차별화되는 점이 뭔가를 5가지를 적고 이걸 기준으로 상세 페이지나 홈페이지나 마케팅 기획을 짜야 되는데 보통 이걸 간과하고 방법만 시도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결국은 기획, 계획, 운영, 관리, 수정의 저는 연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해주신 포인트들이 너무 좋은데 아직은 이것만 안다고 브랜드를 만들기에는 네. 어려움이 있어라고 느껴지거든요. 네. 조금 더 좋은 꿀팁을 주실 수는 없나요?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 타겟팅과 내 제품에 대한 분석하는 건 정말 기본이고, 두 번째는 경쟁사를 분석을 하되 경쟁사가 너무 잘난 것 같아서 자존감이 떨어질 것 같으면 오히려 분석을 저는 안 하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오히려 그래서 저는 저희 업계 경쟁사를 분석하기보다는 다른, 예를 들면 저희가 출판업을 하면 화장품 업계에서 A와 B와 C 기업들을 분석을 하고 이 회사들이 어떻게 마케팅을 다르게 짜는지 다른 제품을 통해서 분석을 해야 되지, 이걸 제 제품에 대해서 조사를 하면 할수록 그럼 내가 너무 부족한 것만 보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경쟁사 분석이 무조건 중요한 건 아니고, 경쟁사 분석을 하기 내가 자신이 아직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 다른 제품의 A, B, C, D를 기업을 리스트화를 해서 그 리스트업에 그 기업마다 어떻게 마케팅 전략을 다르게 짜는지 분석을 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은 이 소비 제품을 구매를 하고 싶게 만든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편하게 구매할 수 있을지에 대한 유통 경로를 뚫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내가 A라는 브랜드나
B나 A라는 시장을 진출을 하고 싶으면 그 시장의 직접적 타겟팅과 그 시장의 비슷한 분야를 포지셔닝을 해서 그 브랜드 이미지를 있어서 남의 거를 벤치마킹을 하되 나만의 것을 저는 구축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은 사실 내가 하고 싶은 사업이지만 지금 사람들이 필요한 것들이 뭔지에 대한 키워드에 대한 그 접점을 찾는 게 전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결국 유행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 소비자들과의 공감도 중요하지만 대표의 가치관 그리고 이거에 대한 제품이 왜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설립 배경에 대한 브랜드 스토리텔링이 저는 근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노하우가 많이 나와가지고 적어야 될 게 많은 것 같은데 만들어 갈 때 좀 이런 예시, 나는 이렇게 운영을 했었다 하는 예시가 있으면 좀 예시를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사실 통일된 브랜드 이미지 같은 경우는 저희 같은 경우는 책 출판도 하고 앨범 제작도 하고 공연 기획도 하지만 되게 다른 분야인 것 같지만 같은 분야인 게 결국 Find Your Value라는 가치를 실현시키는 거거든요. 사람들의 꿈을 이뤄준다라는 공통적인 그런 주제 안에 하위 항목으로 책 출판도 있고 무대를 서는 것도 있고 앨범을 만드는 것도 있기 때문에 결국 통일된 브랜드 이미지 같은 경우는 저는 제가 하고 싶은 거를 한 번 해서 그걸 매뉴얼화해서 사업화를 했고 그거에 있어서 저는 제가 행복하면 남들이 행복하기 때문에 꿈을 이뤄준다라는 컨셉을 갖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통일된 이미지로 잡았고 결국 그 브랜드 이미지가 수립이 되면 뭐 로고나 아니면 홈페이지 아니면 패키징 혹은 홍보 영상 상세 페이지부터 컬러, 카피라이팅 이 모든 게 다 통일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후에 캠페인이나 이런 프로모션 같은 걸 진행을 할 때도 예를 들면 저의 스토리텔링이 예체능 출신이지만 출판업을 해서 다른 부캐를 찾은 것처럼 뭐 다른 사람들도 전공은 A지만 B를 통해서 살릴 수 있고 그거를 살려서 사업화할 수 있는 건 책 출판을 이용할 수 있다라는 거를 제가 스스로 몸소 보여주는 거를 저는 브랜드 이미지로 잡았어요. 그래서 좋은 온라인 브랜딩의 예시를 보면 뭐 예를 들면은 옛날에는 무조건 날씬한 사람들을 위한 속옷 브랜드만 있었다면 지금은 뭐 좀 체격이 있으신 분들까지 다양한 사이즈로 있다라던가 아니면 맥 같은 화장품도 흑인을 위한 그런 파운데이션 라인이 생긴다거나 정말 이런 다양한 A부터 Z까지의 취향을 맞춰주는 게 지금 요즘에 트렌드인 것 같고 뭐 예를 들면 한국적인 카페가 어디다 아니면은 뭐 유학생들이 좋아하는 뭐 어디 장소가 어디다 이런 것처럼 결국 그 아이덴티티를 살려서 브랜딩화를 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정리를 하면 세밀화된 타깃 고객과 브랜드만의 차별화된 감성과 스토리텔링 그리고 이 타깃 고객한테 이게 어떻게 전달되며 이걸 어떻게 구매를 유도를 할 건지 그리고 구매를 안 하게 된다면 왜 안 하게 됐는지까지 분석을 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